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분들. 자, 오늘은 이렇게 1부, 2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시청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부터 보셨다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부 영상 또 올라와 있으니까 그 영상에 시황정리와 3%가 정리되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SLR 완화 연장 안 한 연준, 환율 상승에 무게가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은 환율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외국인의 탈출이 심화되고 그렇다면 코스피의 투심이 약해진다라고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 페드가 은행권에 적용됐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서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졌다. 국채금리는 1.7%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92선으로 올라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달러 인덱스는 오르면 오를수록 달러가 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가 강해지면 환율이 강해진다. 그 말은 외국인의 탈출이 심화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보다는 상승에 무게가 실린다. 알래스카에서 열린 G2 고위급 회담 역시 미국과 중국 간 이견차를 확인한 데 그쳐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르면 환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젠 마실 준비, 주류주가 실적 회복 기대감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백신 접종으로 거리두기 완화수의 기대, 주가 소폭 하락세, 재매수 시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정말 심플하죠. 백신 접종을 하면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야, 코로나 끝났어, 한 잔 마셔 라는 말이 그냥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류 판매량은 당연히 급증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류 판매량이 확 줄었죠. 회사나 모임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거리두기 때문에 9시가 되면 술집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린님, 그럼 집에서 마시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집에서 마시는 양은 조금 적었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마시는데 만취할 때까지 마시진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서 마셔야지 만취한다. 그 말이 뭘까요? 이렇게 하이트 진로의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트 진로의 차트를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쭉 떨어져서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 번 더 하이트 진로가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고 충분히 매출이 성장이 된다면은 주가가 한 번 더 이 최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작년 말과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중국의 발표, 그러니까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코로나가 끝났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술을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백주 관련주가 엄청나게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한번 빗대보자면은 잠깐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면은 사람들이 술을 찾고 그 기대감에 주가가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군요. 한번 열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소액 청약이 유리했다. 균등 배분 도입 영향. 제가 이것 때문에 한 2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균등 배정 때문에 청약은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청약을 하는 거를 여기에다 비유했죠. 앞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몇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몇만 원이 떨어져 있는데 아이고 허리 굽히 귀찮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SK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정말 많은 기린이분들이 이렇게 청약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기린이분들 중에서 아직도 청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당연히 존재하고 계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청약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두려움이 있어서 아, 저거 진짜 되는 거 맞아? 저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니 공짜가 어딨어 세상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청약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그렇게 진행을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약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시면 조금 더 진짜 이번에 한번 청약해볼까? 균등 배정만 한번 노려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액 청약자가 상장 첫날 거둔 한 주당 평가 차익은 104,000원, 그러니까 6주를 받은 청약자는 624,000원의 평가 차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많이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댓글을 보시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적게는 한 2주에서 3주, 그 다음에 많게는 10주, 11주 이렇게 받으신 분도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평균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동원자금, 제 기억에 증거금이 총 31만 5천원이 들어갔는데요. 그 대비 수익률이 32%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단 일주일 만에 32%의 수익률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약에 성공한 주식만 보자면 160%의 차익을 거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계시는데요. 갑자기 왜 올해부터 이렇게 청약을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균등 배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돈 놓고 돈 먹기, 그러니까
이거 주식을 어떻게 나눠주지? 라고 생각했을 때 야 그냥 돈 많이 낸 사람한테 많이 주자 라고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5주밖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 역시 상장 첫날 따상을 성공했지만 투자자가 거둔 증거금 대비 수익률은 0.19%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군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32%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바로 이 균등 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균등 배정이 뭐냐? 정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돈 많이 갖고 오면은 많이 줄게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아니야 그거는 조금 불공평한 것 같다. 그건 빈익빈 부익부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한 명한테 무조건 하나는 줄게 라고 말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균등 배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모든 청약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짧게는 한 달에 한 번, 길게는 한 3달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분기에 한 번쯤이겠죠. 그때마다 대여라는 게 상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만 찾아 먹어도 충분히 치킨값은 벌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기린이 분들의 댓글을 보시고 그래 이번에 한번 청약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린 여러분 청약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상승을 따상이 나왔죠.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N자형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뭐 그거를 노릴 수도 있으나 그런데 그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말입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이겼을 때 싸우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야 이건 질 수가 없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싸우는 거지 굳이 막 싸워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해봐야 남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IPO 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절대 첫날이랑 두 번째 날에 무조건 매도를 하시고 한 달간은 쳐다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정말 높은 확률로 첫날과 두 번째 날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락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예외도 존재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정말 말 그대로 예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게 이게 보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청약을 하실 텐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첫날 시초가에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9시 10분쯤에 매도를 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경험하셨다시피 첫날이나 두 번째 날 거래량이 엄청나고 그 주가가 위아래가 변동이 엄청 큰 거 확인하셨죠? 그거 보다 보면 시간이 그냥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스트레스 받아서 몇만 원 더 버느니 그냥 깔끔하게 매도를 하고 푹 쉬시는 게 더 남는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모주는 첫날 아니면 두 번째 날에 꼭 팔자. 자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칭화윤이 해외자산 동결 요청, 반도체 굴기 무너지나.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죠. 중국입니다. 중국. 그리고 중국 칭화윤이가 어떤 기업인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채무 불이행, 디폴트라고 하죠. 그 상태에 빠진 중국 칭화윤이 그룹이 해외자산마저 처분할 수 없는 위기에 몰렸다. 한때 중국 반도체 자급 계획의 선봉이었던 칭화윤이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채무 탕감 없이는 자체 회생이 어려울 전망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칭화윤이는 중국 국립 칭화대학이 1988년에 설립한 반도체 전문 그룹으로 중국 정부의 국무원이 경영하는 사실상 국유 기업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운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산하의 메모리 업체 양쯔 메모리, 통신칩 설계 전문 업체 쯔광짠 루이 등이 있다. 칭화윤이는 미국과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의 반도체 자리 전략의 선봉이었으며 그런데 작년부터 디폴트 상태에 빠졌고 결국 칭화윤이가 살아나는 방법은 중국 공산당의 채무 탕감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부에서 돈을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칭화윤이는 과거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및 그의 아들 후하이펑과 연줄로 혜택을 받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데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과 후진타오 계열의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칭화윤이의 채무 탕감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분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정치적 대립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그 가운데 칭화윤이는 끼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칭화윤이는 지난해 디폴트 이후에도 대규모 채무 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이때까지 반도체 부분에서 무섭게 따라오던 중국이 잠시 쉬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뚜레쥬르 매각 철회 가맹점주 환영, CJ그룹 투자 필요라는 뉴스인데요. 자 CJ그룹이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매각을 철회한 데에 대해 가맹점주 협의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매각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 만큼 CJ그룹에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렇게 매각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뚜레쥬르가 좀 상태가 안 좋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브랜드 가치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뚜레쥬르는 우리나라 빵집의 점유율을 25%를 가지고 있고 약 1300개나 있다라고 하고 있군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뚜레쥬르는 제과점업입니다. 그리고 이 제과점업은 신규 가맹점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의 범위로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만들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동네 빵집과 거리가 도보 500m 이내인 경우에도 출점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가맹점주가 어차피 소상공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저 브랜드만 가져오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대기업과 같은 취급을 받아 출점 규제를 통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CJ그룹과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여간 뚜레쥬르 매각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을 최종 중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안 맞았던 거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타격 모두 투어 업계 3위인 자유투어를 매각한다라는 소식인데요. 혹시 여러분 자유투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 기릿은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투어가 업계 3위라고 하고 있군요. 1등이 하나투어, 2등이 모두투어, 3등이 자유투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등인 자유투어가 모두투어의 자회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는 22일 자유투어를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으며, 지난 2015년 법정 관리에 있던 자유투어를 63억 원으로 사왔는데 6년 만에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사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각 추진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모두투어는 연내 자유투어 매각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현재 여행을 가고 싶긴 하고 그 수요가 폭발적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나오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투어가 공식적으로 매각 의사를 밝혔지만 적당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아예 청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예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매각 성사 여부를 떠나 자유투어를 매각하기로 한 모두투어의 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최대 아킬레스건이자 매물단지이던 적자투성이 자회사를 정리함으로써 모두투어가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모두투어의 상황이 좋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아까 일부에서 보셨던 내용 기억나시죠? 파세코가 왜 그렇게 올랐다고요? 미래의 가치를 당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투어도 지금 코로나 전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두투어의 차트를 보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미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두투어가 한 번 더 상승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지금 이미 여기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고 우리 모두 다 지금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투어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그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세계 3위 자동차 반도체 공장 화재로 스톱, 반도체 공급 대란 심화. 자동차 반도체는 왜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을까요? 자, 이렇게 밑에 보시면 르네사스라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3위라고 하는데요. 세계 3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일본 르네사스 테크놀로지의 주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생산 라인 일부가 중단되었다. 생산 재개에만 약 1개월 이상 소요되며 공급이 정상화되기까지는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두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1위, 2위 기업인 인피니온과 NXP가 한파로 인해서 멈췄었죠. 그런데 이제는 3등인 일본 기업이 화재가 나서 멈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수급 대란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군요. 황금알을 낳는 슈완스, CJ제일제당 2025년 미국 매출 6조 청사진을 내놨다라는 소식인데요. CJ제일제당이 슈완스 인수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2025년 미국 시장 매출 6조 원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말 큰 쾌거가 있었습니다. CJ제일제당이 2018년에 인수한 미국 냉동식품 기업 슈완스가 일본의 아지노모토를 제치고 아시안푸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슈완스는 19.3%에서 24.3%로 무려 5%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지모토는 25%에서 24%로 그동안 1%가 줄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슈완스의 아시안 브랜드 그리고 CJ제일제당의 비비고의 시너지가 구체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제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5년까지 미국 시장 매출 6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고요. 그리고 슈완스는 제일제당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차세대 핵심 제품 발굴에 힘쓰고 냉동 및 상온 HMR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방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제당이 월봉입니다. 이렇게 가로로 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업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좋은 기업이다 라고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 해외 관중 없다. 경제 손실 17조 원. 코로나로 한번 연기됐던 도쿄올림픽이 결국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해외에 팔린 티켓 63만 장은 모두 환불해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손실은 1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올림픽으로 경기를 살려 정권의 실적으로 삼으려던 스가 총리의 계획 역시 틀어지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내년에는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이죠. 한 번 더 미루면 동계와 하계를 동시에 개최해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비운의 기업인 JT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냐?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금 주가는 10,000원 이상에서 놀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데? 자, JTC는 방일 외국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 상품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본에서 면세점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운이 없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 올림픽이 무산되면서 JTC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 계속 쭉쭉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5%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LG폰 결국 매각 아닌 철수가 가다이라는 소식인데요. 은밀한 M&A 진행 힘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뭔가 차트가 좀 이상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차트는 잠깐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잠깐만 뭔가 잘못 본 것 같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제대로 본 게 맞으십니다. 매출액이 계속 쭉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빨간색은 영업이익인데요. 지금까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적자란 소리죠. 적자. 딱 이 차트 하나로 LG전자 스마트폰이 어떤 사업이었나라는 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LG전자 스마트폰을 이제 우리 철수하겠어 라고 말을 하니까 주가가 쭉쭉 올라갔던 거 기억나고 계시죠?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환영을 한 거죠. 자, 내용을 보시면 LG전자의 모바일 산업 철수가 현실화되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LG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밖에 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13%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LG전자의 빈자리를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 65%와 2위인 애플 21%가 나눠 갖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간 LG전자가 국내에서 프리미엄은 아니었고 중저가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던 만큼 대부분 LG 제품 수요자가 비슷한 금액의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갈아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의 운영체제가 같은 것도 그 이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둘 다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화웨이가 갑자기 날아가게 되었죠. 미국 트럼프가 아예 그냥 뺨때기를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화웨이의 빈자리를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화웨이는 OS를 안드로이드를 사용했잖아. 그런데 애플은 또 다른 걸 사용하고 그러면은 삼성전자 그 빈자리를 다 차지하겠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까봤더니 그 빈자리를 오히려 애플이 가져간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혼인율 50년 만에 사상 최저. 네, 이거는 조금은 끔찍한 뉴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1,000명 중 4쌍밖에 결혼을 하지 않고 서울 최저는 강북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혼인한 우리나라 인구수가 1,000명당 4쌍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970년부터 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5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구는 6.6건으로 가장 높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등포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 살고 계시는군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귀여운 리니지 트릭스터 M 26일에 못 본다. 원래 이번 달 26일 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정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NC소프트는 26일 출시 예정인 신작 모바일 게임 트릭스터 M의 출시를 2분기 내로 연기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이유가 뭔데? 트릭스터 M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출시 일정을 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은 조금 버그가 발생됐어요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트릭스터 M이 뭐냐? 귀여운 리니지라는 별칭이 회자되며 관심을 받았으며 지난해 시작한 사전 예약에서 약 한 달 만에 300만 건을 기록하며 주목받는 흥행 기대작으로 떠올랐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 뉴스를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이제는 분량 조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리시였습니다.